핵무기도 없는 나라가 일본, 영국, 프랑스를 죄다 제치고 세계 강대국 6위에 올랐다는 게 믿기십니까? 최근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글로벌 파워 순위에서 대한민국이 기록한 충격적인 성적표입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참 미묘한 감정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한반도라는 좁은 땅덩어리는 원래 전 세계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나라들이 한데 모여 으르렁거리는 지정학적 화약고입니다. 서쪽에는 거대한 자본과 인구, 군사력을 앞세워 중화 패권을 노리는 중국이 버티고 있고, 동쪽으로는 비록 과거에 비해 기세가 꺾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계적인 경제 규모와 해상 전력을 자랑하는 일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머리 위쪽으로는 세계 최대의 핵무기 보유국이자 거친 군사 행동을 불사하는 러시아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변수인 북한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숨막히는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전 세계의 수많은 외교 전문가와 역사학자들은 대한민국이 그저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거나 혹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우방의 그늘 밑에서 간신히 숨만 붙이고 있는 약소국일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를 움직이는 핵심 싱크탱크와 주류 언론들의 시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생존을 구걸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 세계의 첨단 산업과 안보 지형이 대한민국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눈치를 보며 한국이 흔들리면 글로벌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 6위 강대국이라는 경이로운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소름 돋는 무기들과 우리가 직시해야 할 날카로운 그림자는 무엇인지, 오늘 그 모든 근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객관적이고 치밀한 데이터로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순위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2026년 2월 11일 발표한 세계 강대국 글로벌 파워 순위는 단순히 국가의 경제 규모나 국내 총생산인지 DP가 얼마나 큰가만을 측정하는 단순한 경제 성적표가 아닙니다. 포브스의 이 지표는 한 국가가 보유한 전체적인 체급과 대외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국가의 경제적 펀더멘털, 군사적 억제력 및 투사 능력, 미래를 선도할 기술 혁신 역량,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영향력, 그리고 인류의 삶과 문화를 지배하는 문화적 파급력까지 총 5가지의 다층적 핵심 지표를 송꽃처럼 정밀하게 분석하여 산출합니다. 쉽게 말해 그 나라의 국민들이 단순히 얼마나 풍요롭게 잘 사느냐를 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전 세계 지구촌의 정치, 경제, 안보 지형에 얼마나 대체 불가능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척도인 셈입니다. 이번 순위에서 1위는 예측대로 범접할 수 없는 초강대국인 미국이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압도적인 인공지능 기술 패권과 글로벌 에너지 지배력,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천문학적인 군사비 지출, 그리고 기축 통화인 달러 패권을 무기로 세계 최고 존엄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 뒤를 이어 무서운 속도로 미국을 추격하는 중국이 2위, 거친 군사적 행보와 자원 무기화로 국제 정세를 흔드는 러시아가 3위, 그리고 엄청난 인구와 무서운 경제 성장률로 일본을 제치고 새로운 초강대국 그룹으로 당당히 도약한 인도가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인도의 성장은 글로벌 다극화 체제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순위에서 전 세계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는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인도와 영국을 공동사위로 보며 영향력을 분석하는 세부 리포트에서는 대한민국이 당당히 단독 6위로 치고 올라왔고, 또 다른 가중치를 부여한 분석에서도 최하 7위를 고수하는 놀라운 결과가 도출된 것입니다. 다만 분석기관의 미세한 지표 배점에 따라 6위와 7위를 오르내리는 미미한 차이가 있을 뿐, 어느 쪽의 분석을 기준으로 삼아보더라도 대한민국이 이제 전 세계를 통틀어 손가락에 꼽히는 6위 또는 7위권의 초강대국 반열로 확실하게 평가받았다는 역사적 사실 자체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외신과 국내 언론들이 가장 비중 있게 다루며 전 세계 지식인 사회에 큰 충격을 준 핵심 프레임 역시 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에 불과했던 한국이 마침내 전통의 제국이자 대국이었던 일본과 영국, 프랑스를 모조리 아래로 깔아뭉개고 세계 6위의 자리를 거머쥐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단순히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한 수준을 완전히 초월하여 수백 년 동안 세계 역사의 중심축을 담당하며 식민지를 거느리던 영국, 프랑스, 그리고 아시아의 경제 맹주를 자처하던 일본 같은 대국들과 완벽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오히려 특정 분야에서는 이들을 압도하는 무시무시한 수준까지 올라섰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눈부신 성장의 가장 전면에 서서 글로벌 안보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카드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폭발적인 도약입니다. 한국이 이른바 K방산이라는 독자적인 브랜드를 앞세워 전 세계 방방곡곡에 무기를 대규모로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대중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상식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출의 규모와 영토 확장 속도를 보면 우리가 대략 짐작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가파르고 무서운 기세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국방과 방위산업의 역사에서 양적 팽창을 넘어 기술과 가치의 질적 고도화 단계로 완전히 진입한 결정적인 분기점으로 기록될 정도입니다. 이 시기에 대한민국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국방 예산 60조 원 시대를 활짝 열어젖히며 독자적인 군사 인프라 구축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투자는 고스란히 수출 전선의 경기로운 숫자로 증명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대한민국 유도무기의 자존심이자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청웅2를 생산하는 LIGNX1의 성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LIGNX1의 대외 수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가히 입이 떡 벌어집니다. 불과 몇 년 전인 2021년만 하더라도 이들의 수출액은 단돈 826억 원 수준에 불과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해외 마케팅을 펼친 결과 기준 수출액이 무려 9,218억 원으로 집계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불과 4년이라는 극히 짧은 시간 동안 수출 규모를 무려 10배 넘게 폭증시킨 셈입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은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넘어 남미 대륙까지 이어졌고 급기야 페루에서는 육군의 지상 장갑차 물량과 해군의 최첨단 함정 건조 사업을 동시에 수주하며 전 세계 방산 강국들을 제치고 대박을 터뜨리는 쾌거를 이룩하기도 했습니다. 육해공전 분야의 무기 체계를 한 나라에 패키지로 동시에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미국과 한국을 포함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K방산이 걸어온 길이 언제나 탄탄대로였고 모든 계약이 순탄하게만 흘러갔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 세계 무기 시장의 터줏대감이었던 유럽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는 뼈아픈 수주 탈락과 혹독한 견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 해군의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과 루마니아 장갑차 사업에서 유럽 현지 기업에 밀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성능과 가격에서는 한국이 앞섰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결국 유럽연합과 나토 회원국 간의 정치적 결속력에서 갈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역설적으로 우리 방산의 기술력이 유럽 현지 기업들을 위협할 만큼 괴물처럼 성장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위협이 되지 않는 상대를 굳이 정치력까지 동원해 막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현재 대한민국 정부 역시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세계사 위방산대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방위산업의 화려한 성적표 뒤에는 대한민국 진화의 진짜 실체인 강력한 군사력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스스로도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정말 경이롭고 놀라운 숫자가 등장합니다.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2026년 1월 27일 공개한 2026 군사력 랭킹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 145개국 가운데 5위로 평가됐습니다. 평가지수 0.1642점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한 번의 평가가 아닙니다. 한국의 순위 변천 과정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2011년 처음으로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며 7위를 기록했고 2013년에는 9위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2014년 다시 7위로 올라섰고 2020년 6위 그리고 2024년부터는 3년 연속으로 5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15년에 걸쳐 꾸준히 순위를 끌어올린 결과입니다. 여기서 정말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위 5개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한 비핵 보유국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는 모두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핵무기 없이 순수하게 재래식 전력만으로 세계 5위에 오른 게 한국입니다. 자주포와 견인포 전력, 호위함 전력, 예비군 병력 같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바로 다음 순위 6위에서 8위를 차지한 나라가 프랑스, 일본, 영국입니다. 핵무기를 가진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일본을 모두 재래식 전력만으로 앞섰다는 뜻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핵이라는 필살기를 들고 있는데 한국은 그 필살기 없이 순수 실력으로 같은 체급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물리적인 총칼의 힘으로 군사적 위상을 다진 대한민국은 동시에 전 세계 첨단 산업에 목줄을 쥐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 주권의 세계에서도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정확한 숫자를 짚어야 합니다. HBM 고대 역폭 메모리라고 하는 AAI 반도체용 핵심 부품 시장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합친 한국 기업의 점유율이 압도적입니다. 시장 조사 기관들의 분석을 보면 SK하이닉스가 약 61%, 삼성전자가 18% 안팎을 차지해 두 회사를 합치면 80%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짚어보겠습니다. HBM은 엔비디아 같은 AI 반도체 회사들이 그래픽 처리 장치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입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주력 GPU에 HBM을 우선 공급하는 관계를 맺고 있고 차세대 HBM4 세대에서도 엔비디아 물량의 상당 부분이 SK하이닉스 몫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한국의 생산이 흔들리면 엔비디아의 칩 생산은 물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서버 구축까지 통째로 마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포브스가 주목한 게 바로 이 대체 불가능한 공급망 지배력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진화는 차가운 반도체 칩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첨단 기술이 전 세계 하드웨어 공급망을 쥐고 흔든다면 전 세계인의 일상과 마음을 사로잡은 총칼 없는 지배력, 바로 문화적 소프트 파워의 대폭발이 그 뒤를 든든하게 바치고 있습니다. 포브스 분석에서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과 SNS를 통한 콘텐츠 확산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친밀도를 높였고 이게 외교와 관광, 소비자의 수출 확대로까지 연결됐다는 분석입니다. 문화는 더 이상 부수적 요소가 아니라 국력을 구성하는 핵심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포브스의 시각입니다. K-팝, K-드라마, K-무비를 통해 전 세계에 퍼진 한국 문화가 단순히 즐기는 콘텐츠를 넘어서 이제는 국가의 외교력과 수출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무기가 됐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6위 진입을 단순한 경제력 상승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경제, 군사, 기술, 문화 전 분야에서의 균형 성장 결과로 봅니다. 과거에는 반도체 같은 특정 산업 중심의 성장 모델이었는데 이제는 다층적 영향력을 갖춘 국가로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토록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내는 화려한 성적표를 보고 있으면 가슴이 웅장해지지만 우리가 이 눈부신 빛에 눈이 멀어 취해 있기엔 그 뒤편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너무나도 짙고 차갑습니다. 외형은 세계 6위 괴물인데 내부는 인구 소멸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는 게 가장 뼈아픈 역설입니다.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첨단 반도체 공장을 계속 돌려야 하는데 그 공장에서 일할 청년은 줄어들고 있고 에너지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역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대에 갈 청년도 방산 라인을 채울 인력도 결국은 사람에서 나오는데 그 사람의 숫자 자체가 빠르게 줄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 사이, 북한이라는 변수까지 안고 있는 지정학적 긴장도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도전 요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향후 순위 변동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금의 6위가 영원한 자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 지금의 대한민국은 세계 6위 대국과 인구 감소국이라는 두 가지 얼굴을 동시에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처럼 반도체 하나에만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핵무기 없이 세계 5위의 군사력을 다지고 K-방산으로 유럽의 장벽을 두드리며 HBM으로 전 세계 AI 산업에 숨통을 쥐고 K-컬처로 외교와 수출까지 끌어올리는 진짜 강대국 체급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어들고 타들어가는 위태로운 얼굴 역시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부심과 경각심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동시에 안게 된 지금 여러분은 이 순위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진짜 강대국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보시나요? 이러한 대한민국의 저력이 자부심을 느끼게 하거나 오늘 내용에 대한 깊은 생각이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도 한번 공유해 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